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대학이 대학의 정신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지금부터 60년 전에 윤인구 총장님께서 설파하셨던 그 정신을 새로 부각하는 것이 대학을 살리는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근학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산대학 10년사를 읽어보면 정말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은 고난을 겪어가지고 이 부산대학이 탄생했던 거죠. 그 와중에 가장 자기 온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학교를 만든 분이 바로 윤인구 총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산대학교가 나는 그래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는 그때 이제 이분을 처음 알고는 왜 부산대학교에는 왜 우리 학교를 설립한 이런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존경이 이미 전혀 없느냐면 이게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갖고 총장을 내려 꽂은 것도 아니고 부산 시민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만들자가 돈을 내가 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훌륭한 분을 모셔가고 학교를 하나씩 만들어 나간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왜 부산대학교 학생들은 윤인구 총장한테 아무것도 모르고 부산대학교 존경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번씩 준단 말이에요. 그 점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대학교 교수, 직원, 학생들은 정말 우리가 이 대학을 진짜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시민 스스로가 만든 대학이고 그것을 만들 때 헌신적으로 노력한 분이 있었다는 걸 진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취업이 안 된다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학생들이 갖고 있는 능력, 열정 그리고 취업하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욕망은 우리가 대학 다닐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 능력도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친구들이 지금 회사 사장들하고 뭐 이렇게 이사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만나보면 진짜 공부 못했어요. 내가 왜 못했냐 알거든요. 왜냐하면 나하고 놀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형편없는 실력을 가지고도 사회 나가가지고 역시 사장도 하고 그다음 회의지사 가가지고 영어도 잘하고 뭐 다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게 이상한 거 아니냐. 나는 그 점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옛날에는 그래 공부 다니는데 다 그렇게 지금 출세하고 사는데 왜 그러면은 지금은 이렇게 취직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취직이 안 되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인생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삶에서 노는 건 사라지고 뭡니까? 올해 일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이 일이 남았다는 건데 자 보통 직장에서 이제 취직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장 가서 일하는 거죠. 일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두 가지를 팔고 대신 돈을 받는 겁니다. 두 가지 파는 게 뭐냐면 나의 신체와 시간을 파는 거죠. 그런데 신체의 노동력을 판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 자기 시간을 판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죠. 왜? 내가 아침에 가서 나는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8시간 근무할 동안 나는 2시간 만에 그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나는 퇴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시간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적어도 오전 11시에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지만 나는 적어도 6시까지 나는 퇴근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사를 잘못 만나면 뭡니까? 더 이상 붙들려서 난 시간을 파는 거예요. 시간을 다 팔았기 때문에 정말 오로지 재생 불가능한 시간을 팔았기 때문에 난 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그러면 그 시간을 팔고 난 다음에 돌아서 내가 놀 수 있느냐 혹은 쉴 수 있느냐 그거 아니죠. 왜? 자기 개발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회사 취직하고 나면 뭡니까? 옥두 새벽에 의학 배우러 다니거나 퇴근하고 난 다음에 의학 배우러 다녀야 되고 또 인간관계를 위해서 상사가 따르는 술을 반드시 받아서 마시는 회식 문화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신체적 노동력은 남김없이 다 수탈당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취직했다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슬퍼합니다. 저 친구 이제 사정없이 이제 시간과 자기 신체와 노동력을 다 팔고 자유를 잃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 개발이라는 말은 실제로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타율적인 자기 착취에 가깝죠. 근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점에 사로잡히느냐. 나는 이것이 우리가 천성적으로 타고난 일에 대한 무슨 호감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학교, 즉 국가의 교육에서 우리는 깊이 있게 지금 뭡니까?
거의 무의식 수준까지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하는 소리는 뭐냐면 끊임없이 경쟁만이 성과를 올릴 수 있고 경쟁만이 우리가 처지지 않고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경쟁이 센 나라는 없죠. 그런데 결국 경쟁한 결과가 지금 우리 삶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지난 20년 동안 경쟁을 해온 결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우리 대학이 앞으로 뭘 해야 되냐? 바로 그런 부분을 성찰하는 것이 대학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내년에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된다는데 왜 그러면은 3만 달러 된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느냐? 3만 달러 된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되느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생산한 부가 다른 데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제 저는 최근에 제가 만나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이건희 지금 병들었습니다. 이건희 식물인간 됐거든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건희 씨가 지금 아무 일 하는 것 없이 누워있는 식물인간 상태로 이건희 씨는 1년에 올 연말에 주식 소득을 배당받으면 2천억을 배당받는다는 거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점, 이건희 씨가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1년에 2천억을 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건희 씨가 아무 일 안 해도 2천억을 번다는 거죠. 이건희 씨 가족을 합치면 1조 정도 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삼성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LG가도 있고 뭐 재벌들 있잖아요. 재벌들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그만 못하지만 수천억 대의 부를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부의 7, 80%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낸 세금들이 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원래 일부가 부를 소유하게 되면 국가가 할 일은 뭡니까? 그 부를 그쪽으로 쏠리지 않게 해가지고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보통 사람을 고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은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하는 얘기가 이 사회, 이 국가에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면은 취업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해서 됩니다. 그것은 이 거대한 사회 문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오로지 개인의 문제로 귀속시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잘 속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고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게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뭔가 스포츠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스포츠와 연예인이 지배하는 세상, 스포츠와 연예인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상이고, 그것에 대학생들까지도 완전히 지금 침몰 당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은 인문학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밖에서는 인문학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인문학 강좌가 늘어납니다만 대학 안에서는 뭡니까? 정작 인문학을 삭제하고 있고 패멸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자,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경제가 제일입니다. 칼 폴란이라는 위대한 헝가리의 헝가리의 그랬습니다. 우리의 지금 2014년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 경제밖에 없죠. 경제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했는데 경제란 말을 50몇 번 썼다는 거죠. 국민이란 말을 30몇 번 썼다는 거죠. 그런데 왜 경제란 말을 쓰느냐? 그 경제란 말이 모든 가치를 다 점령해버렸다. 그건 뭔 소리냐? 세월호가 침몰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세월호는 잊어주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면 뭡니까? 좀 있으면 뭐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묻어두자고, 이 문제를 배제하자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폴란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가 성립하면서 자본주의가 말하자면 본격화되면서 사회의 여러 관계 중에서 극히 부분으로 존재했던 경제가 전변화해가지고 전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경제, 즉 말하자면 화폐가 아니고는 어떤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건 화폐라고 내가 거룩한 말인데 실제로 뭡니까? 돈벌이가 아닌 것은 모조리 다 뭘 가치한 것으로 되거나 과거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돈으로서 환산되지 않으면 뭘 가치한 것이 된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사건이 벌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엄청 경제가 폴란의 말처럼 사회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던 경제가 전편화되면서 우리는 드디어 뭡니까? 지옥에 살게 된 겁니다. 지옥에 살게.
그런데 이 지옥에서 헤어날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난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는 인문학자로서 단언하건데, 우리는 지금 헤어날 가망이 없어요. 왜? 근데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국가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의식은 국가 권력과 자본의 권력에서 남그릇이 다 통제되고 의식화된 거죠. 그래서 교과서는 사실 인간을 무지해서, 우리나라에서 교육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교육이라는 의미는 인간을 무지해서 해방시켜가지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국가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국가와 자본에 충성하는 노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건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제 젊은 친구들이 졸업하고 앞으로 살아갈 행로를 보면 똑같이 그렇게 가르쳐 있습니다. 그 저항하는 거 어떻게 저항합니까? 애 안 낳는 걸로 저항합니다. 결혼하는 걸로 저항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젊은 친구, 저기 이제 우리 한문학 학생도 있는데 젊은 친구도 있는데, 이 사회에서 물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 어떤 국가에 살고 있는지,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도 동시에 절실하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진 세상에 살고 있냐면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돈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돈을 벌고, 그다음 뭐 자동차를 큰 걸 사고, 그다음에 뭐 좋은 구두를 신고 옷을 입고 하는 그 자체의 그것만이 목적이 되는 사회란 말이죠, 우리가. 이것이 실제로 지옥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래서 왜 이런 지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지, 이 지옥을 누가 만드는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젊은 친구들한테 주식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런 공부도 같이 하라고 정말 간곡히 권하고 싶습니다. 또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 하나는 대학생이고 지성인이면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노. 화를 낼 줄 알아야 돼요. 화를. 이 이상한 상태에서 화를 낼 줄 알아야 돼요. 나 혼자 이 지옥에서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사다리를 타면은 천국으로 올라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걸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은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천국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제. 이제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 오로지 돈을 벌 수 있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몇몇 사람들, 재벌들, 그 다음 고위 관료들, 정치인들이 이미 귀족화돼 버렸어요.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은, 부산에서는 뭡니까? 벌써 토우들이 다 생기가 있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먼저 자기가 분노하고 공부한다 분노하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 정치적 의사 표현하니까 투표한 날 저는 투표 안 하더라고요. 해봐야 소용없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SNS를 통해서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좋고 배짱인 사람은 정보 농성도 해야 되고, 정말 과격한 행동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 그럼 당신이 잘 못하니까 억울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고 평등해야만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인간이 평등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인간은 평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평등해야만 됩니다. 왜? 자, 내가 지금은 멀쩡하지만 장애인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대접하다 보면 평등하지 않죠. 근데 나는 지금 멀쩡하지만 내 집에 돌아갈 때 대자동차 사고 나서 장애인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장애인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부모가 장애인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장애인에서 내가 차별받는 것을 싫어한다면은, 모든 사람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평등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졸업해가지고, 대학 학생을 졸업해가지고 취업을 하겠죠. 또 어느 자리에서 뭔가 10년 지나면 어딘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문제,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내 자식, 내 손자, 그리고 내 이웃들이 정말 해피한 세상이 온다는 거죠. 나 혼자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두 번째 뭐냐면은, 내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나. 나는 국가와 자본이 만든 사람이 아니고 나는 바로 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명대의 명말이 유명한 사상가 이타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타고가 뭐냐면 동심설이라는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원래 태어날 때 동심이라는 걸 갖고 태어난답니다. 동심. 그것은 순수한 마음이고 인간이 태어날 때 최초로 가진 마음이고 오염되지 않은 마음이다. 그런데 자라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도리와 견문이 동심을 내고 지가 추인 행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은 그 사람됨을 잃고 도리와 견문이 노예가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는 어떤 판단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것이 과연 나의 것이냐는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습니다. 사람을 굴복시킬 때 제일 좋은 것은 사람을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들 때 제일 좋은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이 내하고 똑같은 것을 욕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국가와 자본이 욕망하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욕망함으로써 그 욕망의 포로가 되고 결국 뭡니까? 차별당하고 차동화되는 노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과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돈과 권력을 지향하는 그런 욕망 자체를 우리가 다른 데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없애라는 게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문학이라든지 혹은 음악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보다 저비용으로서 보다 높은 정신적인 어떤 취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을 그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부산대학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 어딘 가서 직장을 가지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직장에서 출세하거나 노동을 과하게 하거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출세하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도 자기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가와 이 회사 자본에 희망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대하세요. 그래서 시민단체 있으면 한 곳에 가입하시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만난 사람들이 서로 노동력을 주고받고 서로 갖고 있는 기능을 주고받고 서로 품앗이 하는 삶의 소사이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꼬미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특히 이제 맨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얘기할 때 보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데 습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우리나라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4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식료, 먹는 것, 그 다음 뭡니까? 주거, 그 다음에 의료, 교육. 이 4가지는 공짜이거나 아주 저렴한 값으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고 우리가 살만한 세상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먹는 것, 안전한 먹는 것, 안전한 먹거리, 그 다음 뭡니까? 사는 주거, 그 다음에 뭡니까? 병원 치료, 의료, 그 다음에 교육. 이 4가지는 돈 받으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이거. 3만 달러가 되는 나라에서는 옛날 서구에서 3만 달러에 도달한 나라는 이거 돈 받는 나라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서구에 있는 특히 북구 사회에서는 이건 4가지가 거의 공짜거나 공짜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혼자 사는 곤충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올려 사는 세상이라면, 사회라면 그것은 돈 받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내고 한 것은 다 그런 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성찰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대학입니다. 대학은 이 사회, 기업이 자기의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요구하는 인간을 적시적소에 배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대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대학의 본질이 아닌 거죠. 그것은 대학의 만약 부분적인 일일 뿐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그런 것이 우리 대학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의료를 공짜로 하는 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연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롭게 살 것인가? 평화학을 연구하는 것이 대학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느냐? 오염되지 않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연구하는 데 대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서 젊은이들이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서 늘 의식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대학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학을 보면 나는 한심하게 짝이 없는 게 오로지 취업입니다. 대학은 취업을 시키는 기관이 아니죠. 대학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그럴 것 같으면 이 대학 자체를 없애버려요. 없애고 오로지 기업에서 대학을 운영해라. 기업에서 차라리 너희들이 기업에서 대학을 운영해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네덜란드에 갔더니 말이죠. 거기 물어봤더니 그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덜란드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무리 보니까 이미 담임 선생님이 어디 갈지 얘가 성적이나 이런 시험을 딱 받아가지고 얘는 대학 못 갑니다. 얘는 대학 갑니다 하고 딱 정해주고 전문대학 갈 아이를 전문 그 기술대학 쪽으로 갈 아이들하고 대학 갈 아이들 구분해버려요. 그래 머리 좋고 이제 그 학문에 뜨신 놈들은 대학 보냅니다. 그럼 대학 간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인류대학 가가지고 뭐 공부하는데 그 사람이 특별히 대우 잘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단지 연구하고 공부에 그 사람의 취향과 특기가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그건 취향이 맞는 거고, 그 사람들은 다른 건 못 하잖아요. 다른, 그 기술적으로 나가지고 열심히 그 일해가지고 훌륭한 기술을 익혀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그건 못 하잖아요. 공부 잘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은 취향과 그 타고난 기량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사람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오로지 다를 뿐이지 차별받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정말 우리 부산대학이 처음에 대학을 만들 때 그 정신,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거기에 봉사하는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길러낼 것이냐 하는 그런 초기의 정신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봐야 잔소리 될 것 같고, 뭐, 제 강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길게 얘기했네요. 미안합니다. 우리 대학은 완전히 기업, 우리 어느 그 사회학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은 기업 국가다, 이제. 사실 국가가 기업의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삼성이 한마디로 하면은 청와대도 꼼짝 못해요. 박정희 시대에는 국가가 기업을 통제했지만 지금 기업이 국가를 통제하거든요. 기업 국가가 되고 대학은 완전히 기업의 지배하에 있어요. 꼼짝 못해요. 그런 지배하에서 어떻게 탈출할지 아주 영리하게 기업이 한편으로 취직하면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탈출할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가 될 것 같아요. 답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욕구가 그냥 그런 보통의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이 원하는 그런 인재가 아니라
그냥 제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계속 찾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주변의 시선이 저희 부모님이나 주변에 취직하신 선배님들께서 하시면 아직까지 그러고 있냐고 그런 말만 해요. 부모님께서는 특히나 똑같이까지 실망을 시키고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뚜렷한데 이게 계속 희석될 수 있는 그런 방해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많아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저처럼 욕망은 있지만 이 주변의 시선이 자기 그 욕망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좀 흔들리는 그런 청춘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 정효진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보기에 멀쩡한 신경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굉장히 마르게 몸 만든다든지 수술한다든지 하는 거잖아요. 자기 얼굴은 자기가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 그러니까 여성들이 화장하는 건 자기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그 표현을 자세히 음미해보면은 다른 사람이 봐달라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 나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서 진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라는 걸 진짜 마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이게 남의 기준에 따라가 사는 것 같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할 때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걸 감추지 말고 한번 꺼내놔 봐야 돼요. 근데 그걸 계속 이렇게 억누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억누르고 아니면 회피하거나 덮어놓거나 뭐 안 쳐다보겠죠. 근데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있죠. 그걸 하세요. 취업은 뒤에 해도 돼요. 안 굶어 죽어요. 안 굶어 죽고 우리가 사람을 하도 대학생들을 몰아붙여가지고 당장 졸업하고 난 다음에 1, 2년 사이에 취업 안 하면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죽어요. 한문학과 졸업생들 보니까 안 죽더라고요. 보니까 안 죽고 한 7, 8년 될 테니까 보니까 뭐 공무원 된 애들도 있고 뭐 다 살더라고. 그것도 멀쩡히 또 결혼도 하고 살고 뭐 다 건사하고 살더라고. 안 죽어요. 사람들이 쉽게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진짜 내가 뭔가 하고 싶었으면 그걸 따라가세요. 그래야 행복해요. 남 눈치 보고 살 거 없어요. 있는 말이에요. 그 서울에 성미산 공동체라고 있어요. 네? 그 모여가 살아요. 공동육아하고 공동을 모여 살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면은 그런 거 요새 협동조합만 하잖아요. 근데 이거 하는 걸 정치하는 사람들이 꼴을 못 보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파괴하려고 해요. 왜? 재밌게 살거든요.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아나키스트 그 엠마 골드만이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아나키스트가 있습니다. 즐겁지. 내가 춤추지 않으면 혁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춤추지. 그건 뭐냐면은 옛날에는 아주 근엄한 목소리를 가지고 대호를 가지고 조직해가지고 뭐 쳐부시고 나와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혁명 자체가 이미 앞으로 그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무용하다는 걸 지난 역사가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그마한 공동체를 만들어갖고 국가 권력이 개입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어갖고 거기서 재밌게 사는 거 그것이 최고예요. 내가 즐거워야 돼요. 그런 감이 내가 사명감 가지고 이거 뭐 조국과 민족을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그 말씀하신 것에서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괴롭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몇 명 모이면은 또 재밌어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된지 모르겠네요. 최초의 밀립대학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산 시민들이 우리의 인재들을 스스로 육성을 해서 우리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그 첫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쩌면 자신만의 노래를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고 흥얼거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처음 마음을 잊지 않을 때 또 다른 자리에서 그 첫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시간 내주셨던 강문호 교수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산대학교 근학정신을 조명하는 차원에서 부산대학교 대학정신 필로티 대학정신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시간으로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강명관 교수님을 모시고 학생들과 함께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대학은 초대 총장 윤희구 총장님의 근학정신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밀립대학이자 국립대학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정신을 살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개의 토크 콘서트가 더 준비되고 있고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많은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우리 구성원들의 또는 일반인들의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